이제 오전장을 마무리해보고 오후장을 준비해야 하는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김응태 매니저, 조규준 매니저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반가운 건 시장이 이틀 연속 반등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가 되면 어떡할까,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응태 매니저님,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영향,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실까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장기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을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탄핵으로까지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겠다라는 이제 전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강력한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에서는 전국에 대한 모습들이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늦어도 내년도 6월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선거철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시장들이 상승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권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소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처리와 또 어떻게 보면은 금투세 폐지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연일적으로 강세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스크는 일부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지만 일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저점을 좀 잡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조규준 매니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전일과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속 시원하진 않습니다. 이들의 매도가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전일과 오늘의 반등을 단기적인 반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단은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탄핵 받고 이제 심판을 헌재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요 사태에 보면은 결과는 이제 2004년이냐 아니면 2016년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이 되느냐 인용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보면 그때 2004년의 지수 움직임처럼 아니면 2016년의 지수 움직임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까지 매수했던 거 계속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도 물량과 더불어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대신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2천억, 2조 8천억 정도를 매도했다가 오늘 2천억을 사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오늘도 2,100 종목이 2,200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가던 미증시가 이틀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김응태 매니저님, 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물가 지표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CPI에 대한 경계감과 불안감, 저희 역시 우려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아무래도 뭐 내일이면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CPI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날 발표되는 PPI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CPI는 그냥 가볍게 흘러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여파가 좀 있겠지만은 일단은 예측하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0.1% 정도는 더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취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페드워치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이번 12월 18일 날 FOMC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CPI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혹시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많게 0.3%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영향력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점차 금리 인하 시기가 미국에 도래한 만큼 경제 지표 내에서도 그 중요성과 무게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CPI와 PPI 그리고 곧 있을 FOMC까지 미국이 무사히 잘 넘기면서 산타 랠리를 보여주고 국내 증시에도 그 훈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저는 이제 뭐 CPI 지수는 점점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나올 거고요. 12월 달에 나올 텐데 이제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뭐 다 예측치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인 거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무역 수지가 나왔거든요. 발표 10일까지 이제 12월 1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수출 실적에 175억 불 전년 대비 12% 늘었고요. 물론 이제 수입도 190억 불, 그래서 전년 대비 11.64%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전월에 비해서도 2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에 11월 달 1일 10일부터 했을 때도 수출 20% 이상, 그러니까 수출은 20%, 뭐 수입은 30%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컴퓨터가 53% 늘었고요. 반도체가 43%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물론 9%, 8% 정도 하락했고 석유가 9% 하락했고 무선통신기가 9% 하락했는데 중요한 거는 수출 실적에서 보면은 중국에다가 19%, 그다음에 미국에다 19.4%, 베트남 6%,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럽에도 또 10%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계엄 사태로 인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전월 대비 이만큼 좋다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12월 이제 마지막 달까지 4분기도 기업들 수출 실적이 좋기 때문에 CPI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엄청나게 하락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만 된다면 기업 실적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11월 긍정적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건 12월의 수출 데이터에 시장에 눈이 돌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두 분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떤 업종과 섹터가 움직일지일 텐데요. 김웅태 매니저님과 계속 함께 해보시죠.